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외출할 때 반드시 들고 나가야 하는 정말 필수품이 있죠. 바로 마스크인데요. 네. 오늘은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를 잘 써야 한다는 거는 계속 강조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공감하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 쓴 마스크 보통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네. 다 쓰면 일반적으로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서 나중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든요. 네, 저도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네, 물론 이제 두 앵커처럼 마스크를 잘 버리고 계신 분들도 물론 그럼요. 많을 네. 텐데 제가 실제로 현장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정말 마스크 쓰레기가 발견이 되지 않는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네. 공원을 다니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 버려진 마스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네요. 후미진 곳에서는 어김없이 저렇게 마스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 버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흙과 먼지가 잔뜩 묻은 마스크도 많았는데요. 네. 한강공원의 경우 저렇게 매일 아침마다 정화 작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말 이후에는 특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이 쓰다 버린 마스크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보다는 아무래도 마스크가 버리는 정도가 아무래도 많이 심해져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저렇게 아무데나 마스크를 버리다니 사실 좀 충격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보면서 현장에서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와서 놀라움을 네. 금치 못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제대로 폐기하지 못하면 환경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마스크가 바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마스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필터를 비롯해서 필터에 덧댄 이 부직포까지 모두 플라스틱 소재인 합성 수지로 만들어집니다. 네. 때문에 이 버려진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갖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땅에 묻었을 때 수백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다거나 강이나 바다로 흘러갔을 때 생태계에 치명적일 수 있는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마스크 필터의 경우에는 워낙 미세한 실로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강이나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될 위험이 더욱 큽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자연계에 버려지게 된다면 이게 붕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해가 아니고 붕괴. 그러니까 자외선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산산조각이 돼요. 근데 산산조각이 됐지만 그 플라스틱의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면 가벼우니까 같이 쓸려서 가겠죠. 그죠?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분해가 되면서 생태계에 흡수가 돼요. 뭐 물고기도 먹게 되고 이렇게 등등 해서 이런 마스크가 그냥 어떻게 좀 버려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분해가 돼서 생태계를 거쳐서 어쩌면 우리 식탁에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상황만 봐도 2월 말부터 이제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까지 한 8억 개 이상의 마스크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공급된 마스크가 그대로 소비되어 모두 버려졌다라고 하면 폐기해야 할 양도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환경 단체들도 이 마스크를 잘 버려야 한다, 이 위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환경 단체 오션스 아시아는 버려진 마스크가 바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분해돼서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 단체는 홍콩에 있는 한 섬 해변에서 발견된 폐 마스크를 사례로 들었는데요. 무인도인 이 섬에는 수백 개의 폐 마스크가 발견이 됐는데 단체는 중국에서 버려진 폐 마스크가 불과 몇 주 만에 무인도 섬까지 흘러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예. 자, 이미 바다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된 상황에서 이제는 마스크가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앞서 마스크가 플라스틱 소재인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죠. 그러면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네, 이 마스크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보건상,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폐 마스크를 분리수거하려면 각각 성분이 다른 마스크 구성품들, 그러니까 귀에 거는 뭐 끈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겹겹이 겹쳐진 필터와 부직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분해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또 이렇게 각각의 요소를 분해해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이를 잘 쪼개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아직 제대로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반 쓰레기처럼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소각이나 매립 이 두 방법 모두 환경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이 마스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스크를 제작할 때부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재활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복합 소재면 안 돼요. 단일 소재여야 돼요.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가 그 혼합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도 최소화됐을 때 물질 재활용이 가능해요. 네, 뭐 이 외에도 폐 마스크를 소각할 때 나오는 스팀을 난방용으로 쓰거나 폐열을 회수해서 또 다른 발전에 사용한다고 하는 이른바 에너지 회수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폐 마스크가 나올지 가늠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런 만큼 마스크 폐기 방법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